안 보여. 가까운 것처럼. 카메라를 찍어서 봐야지. 안경을 꼈는데 겹쳐 보이니까 전혀 안 보여요. 안경을 끼고 움직이면 어지러워요. 아무래도 제가 한 18년을 렌즈만 끼다가 이대로 계속 가면 아예 눈이 안 보일 수도 있다. 우리가 한 번 망가진 눈은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 가까이 볼 때 근거리 시력 좋아졌어요. 근거리 시력이. 이 정도면 훌륭하십니다. 예. 저의 시야는 늘 뿌였었는데 딴 세상을 얻은 것 같아요. 점점 시력이 나빠져서 고민이라는 귀하신 몸을 찾았습니다. 69세 김동옥입니다. 안경을 쓰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됐죠. 언젠가 모르겠다. 한번 중고등학교는 안 꼈을 거 아니야.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꼈지. 그 정도 된지 싶어. 대학교 다닐 때 쟤를 만났을 때부터 안경 끼고 있었는데. 50년 가까이 안경을 써왔지만 최근 들어 귀찮은 일이 많아졌다는데요. 손톱 깎으실 때 왜 안경을 바꿔 쓰셨어요? 그 이제 손톱 길어진 부분이 선명하게 잘 보여야 이게 상처가 안 나니까. 아무래도 돋보기를 끼게 되면은 좀 잘 보이니까. 귀찮은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 카메라를 찍어서 봐야지. 흑미밥, 어묵국, 간장찜닭도 있고. 우리 손주가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오늘 손주가 뭐 먹는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글씨가 작아서 휴대폰을 찍어가지고 학대고 보고 있는 거예요. 돋보기가 없나요? 왜 핸드폰으로 크게 보세요? 돋보기가 여러 곳에 있어요. 돋보기가 여기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여기 영양소 같은 거 보는 거. 또 손주 책 읽어줄 때 이거 끼고 보고 안경에다가 겹치 않은 이런 돋보기도 있어요. 이렇게 잘 보여요. 집안 곳곳에 하나둘 돋보기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에 큰 돋보기가 있거든요. 그 학생들 수업할 때 쓰는 돋보기. 저는 이 돋보기를 뭐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는지 몰랐는데 저도 요새 어느 날 모르게 저도 이렇게 하고 갖다 대고 있더라고요. 아이들 가르치는 직업이다 보니까 책을 많이 보게 되니까 아무래도 노안이 좀 빨리 온 것 같아요. 안경도 돋보기도 일찍 시작해서인지 이제는 꽤 적응이 되었다는데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에도 돋보기는 필수입니다. 무슨 책 읽고 싶어? 책 골라와. 찾아와. 예준이가 읽고 싶은 책. 골라와. 그거 읽고 싶어? 요거? 앉아, 옆에 앉아. 딩동, 누구세요? 다람쥐야, 놀자. 사랑스러운 손자와의 시간도 잠시. 최근 들어 눈이 부쩍 피로해졌다는데요.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곱, 눈이 또 빨갛게 충혈된 상태. 시력의 문제는 내가 볼 때는 노화 현상으로 오게 되는 그런 현상 같아요. 병원을 찾아 총 12가지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반갑습니다. 앉으시고요. 네. 어떤 게 제일 불편하신가요, 아버님? 제일 불편한 거는
책을 보고 있으면 글자가 흐릿하게 그렇죠, 보이는 그렇죠. 그런 네, 현상들이 네. 나타납니다. 이제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이 좀 잘 안 보이는 증상을 우리가 이제 노안이라고 하는데 예. 노안으로 인해서 좀 불편함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노안을 우리가 정의할 때는 한 40cm 정도에서 잘 안 보일 때를 노안이라고 딱 말을 하긴 하는데 내가 나이가 45세 이상이면서 전에 보이던 근거리가 뭔가 더 잘 안 보인다면 우리가 임상적으로 아, 내가 노안이구나를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수정체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근거리와 원거리의 물체를 볼 때 초점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거리의 물체를 볼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초점이 맞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의 조절력이 떨어져 근거리의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을 노안이라고 합니다. 노안 때문에 계속 돋보기를 보셨군요. 그런데 왜 최근 들어 유독 눈이 불편해진 걸까요? 이제 네. 눈에 피로감이 많이 오고 피로감이 오고. 최근에 책을 보는데 더 어려움이 생긴 이유가 네, 예. 무엇인지 요거 안경을 맞추신 게 얼마나 되셨나요, 아버님? 상당히 오래됐어요. 전에 보는 거에 비해서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제 고민해 봐야 할 게 안경 도수가 바뀐 게 아닌지 이제 그 도수가 네.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40대 중반부터 노안이 시작돼서 50, 60 넘어가면서 도수가 계속 좀 늘어납니다. 돋보기 안경도 바꿔줘야 하나요? 안경을 적당히 한 번씩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돋보기를 내가 40대 후반에 맞췄다 싶으면은 도수가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시고 한 번 맞춘 거를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점점 눈에서 더 일을 많이 해야 될 때 부담되겠죠. 그래서 가까이가 침침하고 눈이 아프고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돋보기 도수는 정해진 게 아니라 2년 정도 한 번씩 도수를 좀 높여주는 일이 필요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꾸 돋보기 되고 이렇게 피로하지 않으세요? 팔도 피로하지 않으세요? 그 불편하더라고요. 안경 하나로 등산할 때도 좀 중간거리 잘 보고 싶고 책 볼 때 근거리도 보고 싶고 멀리도 잘 보고 싶으면은 이제 누진 안경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단초점 안경과 돋보기 대신 누진 다초점 안경을 써보자는 제안입니다. 누진 다초점 안경이란 안경 아래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의 도수가 모두 포함된 안경을 말하는데요. 돋보기가 적용된 누진 다초점 안경, 불편한 점은 없나요? 노안 때문에 누진 안경을 끼는 경우에는 또 어지러운데요. 누진 안경이 어지러운 이유는 이 위에 볼 때랑 아래 볼 때 도수차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도수가 변하기 때문에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40대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서히 도수를 높여가는 게 방법일 수 있고요. 동욱님도 낮은 도수부터 시작해 천천히 도수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한번 맞춰서 이쁘게 맞춰보자 한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누진 다초점 안경 잘 적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56세 최경식입니다. 저는 눈이 아주 좋다고 자신을 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멀리 있는 건 그래도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게 또 안 보이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가까운 거리가 안 보이다 보니 재밌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이제 성가 부르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고 이렇게 보면은 저는 안 보이니까 혼자 이렇게 저를 보라고 이렇게 해요. 가까이 그러면은 넣으면 계속 제가 밀어요. 자꾸 미는데 이제 이렇게 하고도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이제 자기가 제가 이렇게 좋아하시는 들고 거지. 이렇게 하다가 이것도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옆으로 이제 약간 가갖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저는 잘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조금 행색이 웃길 것 같아요. 네. 전형적인 노안의 증상. 그런데 문제는 또 있다는데요. 가까이 있는 거는 3개에서 4개 정도가 같이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저도 책이나 이런 걸 읽고 싶은데 이걸 읽게 되면 눈이 아파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를 이제 안 하려고 하죠. 노안으로 안경까지 써봤지만 가까운 거리에 글자, 사물이 자꾸만 겹쳐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시고 반갑습니다. 어떤 게 제일 불편하신가요? 눈이
가장 좋다고 자신을 했었고 네. 지금 제 주변에 저희 형제 집안에서 안경을 낀 사람은 없어요. 오늘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멀리 있는 거는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게 아예 안 보여요. 제가 좀 더 빨리 왔을 뿐. 눈이 좋은 분들은 약간 노안이 좀 빨리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시력이 좋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약간 이제 원시였던 사람이에요. 원시였던 사람. 그럼 원시가 어렸을 때 있던 분들은 이제 어렸을 때 수정체 조절력이 좋을 때는 먼 거 가까운 거 다 안경 없이 잘 보시다가 나이가 드시면서 수정체 조절력이 떨어지면은 초점이 망막 뒤에 있는 거겠죠. 이러면은 가까이 볼 때 이거를 망막 뒤에 있는 초점을 가까이 당겨야 되는데 이게 더 큰 부담이 오는 거예요. 원시인 분들은요. 원시가 있으면 멀리 있는 물체가 잘 보이고 가까이의 물체는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에 노안까지 찾아오면 수정체의 조절력이 떨어지면서 가까이의 물체가 더 안 보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노안이 더 빨리 찾아왔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럼 겹쳐 보이는 건 왜 그런 거죠? 아버님은 그런데 안타깝지만 하나 더 문제가 있어요. 어제 이게 우리의 눈의 위치를 우리가 보여주는 건데 이 검사는 랑카스터 검사입니다. 랑카스터. 빨간색 빛 위로 초록색 빛을 옮겨 포개는 방식의 검사입니다. 보게 됐어요. 요게 왼눈이고요. 네. 요게 오른눈입니다. 네. 이렇게 검정색 네모 위로 잘 겹쳐질수록 눈동자가 정상 위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아버님 눈이처럼 비교해 볼까요? 보시면은 어떤가요? 불규칙하면서 바깥으로 좀 벌어져 있지 않아요? 벌어져 있네. 경식님의 눈 위치는 바깥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근거리에 눈이 좀 덜 모아지는 외사이.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눈모음 부족 외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사이라는 것은 눈이 바깥으로 편입돼 있다. 네. 좀 겹쳐 보이고 뿌옇게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처음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인식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외사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눈동자가 보려는 방향이 아닌 다른 지점으로 향하는 사시와 달리 사위는 무언가를 볼 때 눈이 바르게 정렬되기 때문에 겉으론 잘 티가 나지 않거든요. 쉽게 말해 사시가 잠복되어 있다는 의미죠. 손가락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네. 눈이 움직이 보이세요? 네, 네, 많이 움직이죠? 움직이는데요. 네. 네. 많이 움직이죠. 네. 절을 해볼까요, 제가요? 절을, 네, 네. 절을 해볼까요? 네. 진짜 변화가 없으시네. 네. 눈이 왔다 갔다. 선생님은 변화가 없으셨어요. 이렇게 해도. 외사위 확인법입니다. 한 곳을 응시하는 상황에서 한쪽 눈을 손으로 가렸다 풀었을 때 눈이 바깥쪽으로 있다가 돌아온다면 눈모음 부족 외서입니다. 그런데 평생 모르고 살았던 외사위가 갑자기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외사위는 내 눈 상태가 약간 벌어진 상태가 편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가까이 볼 때 눈이 잘 안 모아지고 바깥으로 잘 빠지는 그런 형태거든요. 눈을 모아주는 힘이 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볼 때에 남들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일을 해서 눈을 모아줘야지만 가능합니다. 젊었을 때는 조절력이 좋아요. 그리고 눈도 잘 모아줬었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조절도 떨어지고 좀 피로해지는 거죠. 자꾸 쓰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꾸 눈을 천천히 모아주는 운동을 하면은 이 안쪽으로 모일 때에 힘이 자꾸 붙습니다. 그래서 더 수월하게 눈이 안으로 확 몰리는 거죠. 그러면은 먼저 제가 눈모음 운동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엄지를 1등 엄지척 해보시고 멀리 뻗어보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두십시오. 가운데. 그래서 서서히 천천히 초점 맞춰 눈을 모아주세요. 천천히 이렇게. 그 다음에 보고서 10가지 쉬세요. 눈을 최대한 모은 다음에 열을 쉬시고 열을 쉬었으면 천천히 풀어주세요. 네, 풀어주시고요. 필 때는 깜빡거려 문제 없습니다. 다시 힘을 줘서 깜빡이지 말고 최대한 또 모아주시고. 눈이 아픈데요. 네, 한 번 할 때마다 저는 한 5분 내외로 연습을 하시고 그거를 보통 하루에 적어도 5번 정도 하라. 이렇게 멀리서 한 번 네. 이렇게 왔다가 가는 가는 이게 게 한 5분? 1분 정도. 그 정도 걸리죠. 근데 천천히 보시면 1분 정도 약간 네, 5회 맞습니다. 정도. 하고 꾸준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보다는 저희 집사람이 눈이 제일 안 좋거든요. 안경을 안 쓴 성인님의 눈이 더 안 좋다고요? 저를 못 알아보고 저한테 인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퇴근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인사하듯이 남편한테 했더니 나다 나 막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밤에는 정말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낮이었어. 네. 그런데 머리카락이 안 보여서 청소가 안 될 때도 5시간씩 책을 볼 때도 안경을 쓰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쭉 눈이 나빴었는데도 불구하고 안경에 적응을 못해서 안경을 안 쓴 상태가 편한 상태로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안경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끼고 움직임을 할 때 어지러워서요. 두 사람 다 잘 안 보이지만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가까이 이렇게 2, 3cm 안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30cm가 멀어지면 이렇게 보여요. 아버님은요? 자기는 거꾸로 아니야? 저는 가까운 데는 이렇게, 보이고 멀어지 멀면은 이렇게 보여요. 성희님의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안 보여요. 위험한 순간도 많다는데요. 앞에 있는 유리가 저는 그 투명해서 부딪혔겠지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보니까 투명하지도 않아요. 거의 반투명인데도 그걸 못 보고 그냥 성큼성큼 가더니 그냥 꽝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걱정이 되죠. 신체적으로 위험을 느끼다 보니 여기서 더 나빠지면 진짜 큰일이겠구나. 네. 위험할 정도로 낮은 시력 고칠 수 있을까요? 저는 눈이 어릴 때부터 쭉 나빠왔는데 안경에 적응을 못해서 안경을 끼면 가까운 게 더 어지러워서 책을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조성희님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짝눈입니다. 부등신은 말 그대로 짝눈입니다. 두 눈이 서로 도수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눈이 원시인데 한 눈이 근시다. 이렇게 양쪽에서 들어온 상의 크기가 다르다를 우리가 부등시라고 하는 건데요. 안경을 쓸 때 심하게 어지러웠던 이유는 부등시 때문이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시가 한 -1 정도로 해서 멀리 볼 때 주로 쓰실 수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3디옵터 정도이기 때문에 가까이 볼 때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근거리 볼 때는 주로 오른쪽으로 보시고 멀리 볼 때는 주로 왼쪽으로 보시고 이제 그런 상태인 거죠. 왼눈으로는 멀리를, 오른눈으로는 가까이를 본다는 성희님은요. 매일 아침 왼쪽 눈을 뜨기 힘들다고 했는데요. 눈을 한쪽을 못 뜨겠어요. 왼쪽이 잠기고 오른쪽을 뜨는. 네. 성희님의 왼쪽 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하루 종일 책만 보고. 네. 그리고 가까이 보거든요, 항상. 네, 네, 가끔 책 본다면은 사실 상관없는데 네, 네. 나는 이렇게 하루에 5시간 책을 본다 한다면은 사실은 왼쪽 눈은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아, 네. 그때 왼쪽 눈 일을 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눈이 쉽게 필요해집니다. 네. 왼쪽에만 약간 도수가 들어간 돋보기가 필요하신 거죠. 왼눈은 멀리 보는 것이 편한데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 쉽게 피로해졌던 거군요. 부등신 상태에서 안경을 안 끼고 눈이 피로하고 하다 보여서 네. 실명을 한다든지 아니 이것 때문에 막 황반변성이 생기는지 이러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어도 못 보게 되고 자신감도 없고 또 쉬어야 되고 자꾸 맞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안경을 서서히 적응이 나가면서 네. 눈에 더운 찜질, 네. 그다음에 눈물약 아, 네. 이런 것들을 좀 쓰시면 될 것 네. 같고 새로운 안경을 맞췄습니다. 잘 적응해 주세요. 다음 귀하신 몸은요. 촬영을 앞두고 바쁜 예지님입니다. 잠깐 쿠션이 어디 갔지? 그런데 화장하는 중간중간 계속해서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합니다.
제가 안경을 벗었을 때는 이 상태면 이제 화장이 되는 아예 몰라요. 한 이 정도는 봐야 돼요. 화장이 끝나니 바로 안경 대신 렌즈를 끼는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렇게 처음 렌즈를 접하기 시작해서 지금 34살이니까 34살까지 계속해서 매일마다 렌즈를 착용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꾸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렌즈를 주로 착용을 했었고요. 평생 안경 대신 렌즈를 끼워왔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사실 연애할 때부터 와이프가 렌즈만 계속 썼었고 의사 선생님이 옆에서 말하는 걸 들었는데 그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와이프 눈 상태가 이대로 계속 가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아예 눈이 안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처음으로 그때 듣게 돼서 렌즈를 끼면 항상 결막염은 달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잘못 끼면 눈이 빨개지거든요. 예진님의 렌즈 사용 습관을 들어봤는데요. 가끔씩 피곤하면 렌즈를 낀 상태로 그냥 자요. 일회용 렌즈를 2, 3일 이렇게 간격으로 오래 낀 적도 있었죠. 초등학교 때는 마이너스가 아니었고요. 한 0.5 그렇게까지 돼 있다가 렌즈로 갈아타서 축축축축 시력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시력은 마이너스 7까지 떨어졌습니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과연 나는 더 이상 이게 회복할 수 없는 눈인데 여기보다 더 이상 안 나빠지면 좋겠다, 이 마음만 있어요. 예. 보통 저희가 마이너스 6부터를 이제 고도 근시하거든요. 네. 근데 마이너스 7, 뭐 7.5니까요. 네. 근시량이 꽤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렌즈를 껴서 그런가 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더 이렇게 나빠진 거 아닌가 네. 궁금해서요. 사실 렌즈는 죄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 렌즈 때문에 네. 고도 근시가 더 진행돼서 그러진 않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예진님이 렌즈를 끼면 안 되는 이유가 발견됐습니다. 네, 이 보시면은 결막이 원래는 정상은 이렇지가 않죠. 이제 정상은 이런 노란 게 없어야 정상인데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결막 결석이라고 그래요. 결막 결석. 그래서 결막 결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렌즈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성적인 이제 결막에 염증이 생겼다 좋았다 했다는 어떤 이런 반증인 겁니다. 이게 아 그래서 제가 거꾸로한 이유도 혹시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만약에 이제 불편하면은 이제 파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씩 파내는 수밖에 없어요. 결막염이 자주 생겼던 흔적이 결석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렌즈를 많이 끼면은 아무래도 결막염에 잘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 렌즈 때문에 우리가 눈에 수분이 부족하죠. 눈의 눈물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 노폐물을 쓸고 내려갑니다. 눈을 청소한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수분이 부족해지니까 그 청소할 때 쓰는 물이 부족한 경우도 하나의 원인이고요. 렌즈는 필요할 때만 낀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렌즈를 끼는 게 좋을까요? 하드렌즈가 좋습니다. 하드렌즈는 이 각막 표면에 둥둥 떠다닙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 눈물이 있으면 그 위에 떠다니는 게 하드렌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분순환, 눈에서 눈물층의 흐름이 좋습니다. 렌즈를 이제 항상 매일매일 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산소 투과율이 좋은 또 눈물막이 잘 순환할 수 있는 하드렌즈가 더 좋다고 보고요. 안경은 아무래도 조금 도수가 낮아서 맞습니다. 그런지 계속 내려가서 불편한데 네, 예. 지금 심혜진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근시가 심해요. 근시가 심하기 때문에 안경은 좀 진짜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알이 무거워지죠. 알이 네. 무거워지니까 네. 자꾸 이게 좀만 숙여도 클로 내려와서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내려갈 수가 없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안경을 아예 안 쓸 수 없다면은 최대한 흘러내리는 걸 막을 수는 있어요. 첫 번째 원칙, 안경알을 가급적 작게 하는 거예요. 안경알을요. 이제 고굴절 렌즈, 우리가 압축을 많이 했단 말을 쓰는데 고굴절 렌즈 또한 이제 하면
렌즈 알이 얇아지거든요. 당연히 덜 흘러내리겠죠. 네. 네. 앞으로는 렌즈 대신 흘러내리지 않는 가벼운 안경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안경을 쓰면서도 불편함을 느끼는 사례자들을 위해 나에게 딱 맞는 안경을 찾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바로 안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문제는 이런 이제 안경에도 수명이 있다는 것이죠. 본인 안경 언제 맞추셨나요? 한 6, 7년 됐어요. 6, 7년 되셨고요. 김동욱님은 어떠신가요? 네, 안경 알은 그 주기적으로 네. 1년 내지 2년 정도마다 네. 교환했습니다. 모범생이시네요. 우리 안경알이 이게 수명이 다 있는지 보려면은 이 안경 벗어가지고 햇빛에 비춰보는 것이죠. 아니, 형광등에 비춰보는 것인데 이 다한 것들은 이렇게 짜글짜글한 스크래치들이 많습니다. 아, 이런 게 있으면은 아, 코팅이 좀 벗겨졌구나. 그리고 뭐 정말 안경알을 오래 쓰는 경우 색깔이 좀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한 이제 2, 3년 정도 쓰면은 어느 정도 코팅도 벗겨지고 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시력의 변화가 거의 없는 성인의 경우에도 2, 3년에 한 번씩은 안경알을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도 이건 몰랐네요. 고도근시인 경우에는 안경알이 큰 게 좋을까 작은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작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크고 그래서 왜곡도 있고 또 그 무게 때문에 무게 중심이 앞으로 가니까 고개를 숙이면서 앞으로 쓸려 내려가고 그러면은 쓸려 내려가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초점이 중심에 맞는 게 아니라 이제 윗부분에 맞고 그래서 어지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나치게 큰 안경알을 고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고도근시는 안경알이 두꺼워 쉽게 무거워지기 때문에 작은 안경알이 좋습니다. 거꾸로 누진 안경인 경우에는 너무 또 지나치게 작은 안경알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진대라고 그래서 도수가 위에서부터 서서히 원거리, 중간, 근거리를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짧으면은 이게 급격하게 변해야 되거든요. 도수가요. 예, 예. 위에서부터. 그러면은 어지러울 수가 있고 내가 시선에 따라서 너무 변하기 때문에 이게 좀 생활할 때 좀 초점을 맞추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진 다초점 안경은 여러 도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내 눈에 맞는 안경알, 저도 찾아봐야겠는데요. 원래 안경은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는 이유가 우리가 멀리보다 가까이 책을 볼 때에도 시선이 중심 맞게끔 하기 위해서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요. 근데 뿔테 같은 경우에는 코받침이 없기 때문에 코가 낮은 경우에는 이게 지나치게 밑으로 확 내려올 수가 있고요. 코받침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쓰다 보면은 이 코받침이 눌리기도 하고 벌어지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안경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코뼈 옆을 이렇게 눌러서 지지를 해주는 것이 좀 적절합니다. 코받침이 휘어지면 안경알의 위치도 달라집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코받침 같은 경우는 안경점에 꼭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안경을 잡고서 손으로 이렇게 밀면은 약간 이렇게 좁게 하거나 넓게 하거나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조정을 해도 좀 안 맞는 것 같다 싶으시면은 안경점에 가시면 사실 아마 이거 갖고 가서 피팅 좀 봐주세요 해서 돈 내라 하시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정말. 오늘 그 여러분들이 끼고 있는 정말 안경테가 제대로 피팅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요. 선생님 안경을 제가 좀 잠깐 봐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 다리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일단 다리가 이쪽 벌어진 거를 조금 안쪽으로 이제 줄였고요. 그다음에 코받침 부분도 이제 좀 높게 교정을 했습니다. 잘 맞. 네, 아까보다 훨씬 네, 편하시죠? 네. 네, 심혜진님 지금 안경 쓴 상태를 보면은 그 눈동자가 안경 맨 위 끝부분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쓰면은 안경이 안 쓰신 거보다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안경에 보면은 초점이 약 가운데에서 살짝 위에 올라와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제가
뒤쪽을 좀 피팅을 해서 잘 맞게끔 맞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진짜 귀를 잡아주니까 힘을 안 줘도 잘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항상 쓰실 때는 안경을 대충 쓰시는 게 아니고 쓴 다음에는 뒤쪽을 눌러서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눈동자는 안경의 가운데. 안경 끝은 꾹 눌러서 흘러내리지 않게 고정. 잊지 마세요. 안경 안의 중심은 딱 여기 있는데 만약에 내가 중심에 안 맞게 이렇게 틀어져 쓰고 있으면은 전혀 다른 도수 안경을 끼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눈이 피로하죠. 어지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심에 안 맞게끔 틀어져 있으면은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딱 맞는 안경. 시력 개선의 시작입니다. 잘 써주세요. 사례자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바로 눈의 피로가 시력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눈의 피로입니다. 가장 이제 흔한 원인은 눈이 이제 건조한 게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요거는 우리 이제 눈물약입니다. 눈물약, 그다음에 눈물 연고가 있는데 눈물은 사실은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샌드위치입니다. 맨 밑에는 점액층이 있고요. 또 중간에는 물이 있고 바깥에는 기름층이 있는 거죠. 이 샌드위치 구조가 잘 유지가 돼야지 우리가 눈물이 눈 표면을 고루고루 퍼지면서 보여줄 수가 있고 잘 마르지도 않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그 눈물약은 중간에 있는 수성층을 보충해주는 눈물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도대체 연고는 뭐냐 물어보시면은 연고가 바로 기름층을 보충해주는 것이 바로 이 눈물 연고입니다. 이 지방층이 없으면은 눈물이 빨리 날아갑니다. 네, 지방층이 있는 눈물 연고는 눈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좀 넣었을 때 저망감이 안 좋습니다. 좀 뿌연 거죠. 운전하기 전에 그 넣으면 네, 좀 뿌옇죠. 뿌여가 안 좋죠. 운전을 못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보통은 주무시기 전에 넣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인공 눈물은 수성층을 보충하고요. 눈물 연고는 지방층을 보충해 눈물이 쉽게 증발하지 않도록 합니다. 네, 그 눈물약부터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개를 약간 든 상태에서 아래 눈꺼풀을 살짝 밑으로 당기면은 여기 공간이 나옵니다. 눈 구석 공간이 있죠. 여기다가 저희가 눈물약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됩니다.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되고요. 눈 구석에 넣는 이유는 바로 검은자에 떨어뜨리면은 건조증이 심한 분들은 따갑습니다. 굉장히. 아래 눈구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눈물을 떨어뜨려야지 약이 바로 이렇게 씻겨 내려가지 않고 일정 부분 눈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눈물 연고 사용법을 말씀드릴게요. 제형 자체가 좀 끈끈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번 또 보시면은요. 고개를 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 보세요 하고 아랫눈꺼풀 살짝 젖히면은 요 눈과 아랫눈꺼풀 사이에 공간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안해 주시고요. 지그시 감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눈 바깥으로 나온 거는 눈 주변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눕고서 좀 눈을 감고 한 5분 정도 있으면 또 좋아지거든요. 지금 눈이 굉장히 시원해진 느낌이에요. 네. 그러면서 약간 시야가 선명해지는 느낌? 그러니까 한 번 넣으면은 네. 지속 시간이 얼마 정도 될까요? 이런 눈물약을 거의 이제 한두 시간마다 계속 넣기도 하고 연고도 뭐 하루에 4번 정도 넣기도 하고 그런 분들 계십니다. 뭐 몇 번이 딱 좋다라기보다도 나한테 이제 편안하게끔 맞는 횟수를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병으로도 눈물약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눈물약이 상하지 말라고 저희가 이제 박이라고 하는 보존제에 의해서 좀 불편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병으로 넣은 건 보통 한 4번 정도, 이게 경우는 크게 횟수에 제한 없이 넣을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촉촉하게 눈의 피로를 풀어주었다면 이제 눈을 둘러싼 근육의 피로를 풀어줄 차례입니다. 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총 6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6개의 근육이 있는데 눈을 위, 아래, 좌우로 움직이는 4개의 근육이 있고요. 눈을 돌리는 2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운동을 시켜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개의 근육을 차근차근 풀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대로 엄지를 올려서 위에 쭉 봤다가 다시 정면 보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 쭉 봤다가 정면을 보시고요. 다시 밑을 봤다가
정면을 보시고요. 얼굴은 고정된 상태로 눈으로만 엄지를 따라가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눈 운동으로 해서 근시를 없애든지 노안을 극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자세로 계속 있으면은 근육도 경직이 되죠. 좀 피로하고 딱딱해지죠. 마찬가지로 눈도 우리가 오랫동안 책을 보고 한 자세로 있다 보면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눈 스트레칭이 될 수 있겠습니다. 눈의 피로를 관리하지 않는다면은 실질적으로 눈이 망가지는 건 아닌데 시력이 떨어진 거랑 같은 효과입니다, 사실은요. 결과적으로는 눈에 이제 병 때문에 안 보이는 경우나 아니면 내가 눈 피로가 쌓이고 관리가 안 돼서 안 보이는 경우나 결론적으로 둘 다 잘 못 보는 거죠, 우리가.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고 싶은 거를 제대로 못 하고 내 활동이 제약을 받고 그런 거죠. 네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눈의 피로 역시 열심히 관리해 주었는데요. 네 사람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동옥님을 찾았습니다. 어디서나 돋보기가 필수였던 동옥님이 달라졌다는데요. 먼 거리만 잘 보였던 단초점 안경에서 멀리와 가까이를 잘 볼 수 있는 누진 다초점 안경으로 바꿨습니다. 또 휴대폰을 볼 때도 이렇게 선명하지 않아요. 안경을 끼고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이제 새 안경으로 봤을 때는 이 핸드폰을 볼 때도 글자가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는 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진짜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시고요. 예.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아버님? 우선은 제일 잘 보이니까. 네, 예. 이제 근거리 시력인데요. 예전에 안경으로는 오른쪽 왼쪽 둘 다 시력이 한 0.1밖에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안경을 바꾸고서는 지금은 0.5 정도 시력이 나옵니다. 교정 시력이 0.1에서 0.5로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처음에 40대 후반에 다초점을 했다가 그때 왜 그러냐면은 어지러워가지고 아예 빼서 집에 보관을 해두고 단초점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이제 지금 이번에 새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몇십 년 지나서 이제 보니까 훨씬 편해졌습니다. 다초점을 한 게. 20년 전에는 누진 다초점 안경에 적응을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적응한 걸까요? 저희가 적응을 좀 쉽게 하시라고 처음에 도수를 너무 막 넣지 않았고요. 필요한 도수에서 한 100%를 안 넣고요. 한 이제 70% 정도 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단계씩 높여가면은 더 잘 보이고 가까운 것도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거고요. 누진 다초점 안경에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 필요한 도수보다 약간 낮은 도수가 적용된 안경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 얼굴도 좋아지시고 제가 마음이 편하고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계속 눈 관리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지님도 병원을 찾았습니다. 재밌게도 저희 측정을 해보니까요. 가까이 볼 때 근거리 시력이 좋아졌어요. 근거리 시력이. 근거리 시력이 한 0.8 나왔던 게 오늘은 이거 끼고서는 1.0 정상으로 잘 나오거든요. 아, 근데 진짜요? 이게 왜냐면은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안경을 끼고서 가까이 보면은 이게 안경이 무거우니까 흘러내리잖아요. 내리니까 이 초점이 센터에 맞는 게 아니라 주변부에 맺게 되면 아무래도 제 도수가 안 나오거든요. 안경을 중심과 눈의 위치를 맞추는 방법만으로 교정 시력이 상승했습니다. 요거는 그 눈 피로를 이제 측정하는 건데요. 얼마만큼 눈이 쉽게 피로를 느끼는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보면 빨간색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딱 봐도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낮은 도수에서는 거의 이렇게 빨간색이었고 정상인 걸 볼 수 있고요. 눈의 피로 역시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항상 밤마다 눈찜질하고 네. 주신 안연고를 바르고 잤거든요. 네. 그럼 일어날 때 예전에는 정말 눈 뜨기도 조금 어려웠었어요. 네, 근데 네. 지금은 빠딱빠딱 잘 일어나고 네. 더 산뜻한 느낌을 맞습니다. 받았어요. 요즘에 렌즈를 얼마나 더 끼시나요? 예전에는 정말 매일 네. 꼈었어요. 이제 1시간만 딱 끼고 바로
네. 안경으로 돌아오는. 네. 너무 감사드려요, 네. 진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머님이 이제는 안경을 쓰시고 저희를 맞이하시네요. 아, 네. 그렇게 됐네요. 이 안경은 쓰고 다녀도 좀 편하네요. 안경을 몇 번 맞춰봤는데 안경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끼고 움직임을 할 때 어지러워서요. 성희님이 달라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번 안경은 딱 처음에 쓰자마자도 어지러움이 크지 않았어요. 경식님은 더 바빠졌다는데요. 매일 눈모음 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힘들죠.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눈 양 초점을 가까이 하려다 보니까 눈 좌우측 근육이 막 당겨지는 느낌이에요. 다리를 오히려 또 사물이 겹쳐 보이는 게 약간 그래도 좀 괜찮게 보이는 그런 느낌도 좀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프로그램 아니었으면 진짜 평생 저는 이제 외사이라는 거 알지도 못하고 그냥 제 눈이 원래 나쁘고 빨리 내가 노안이 왔나 보구나 그렇게 지낼 뻔했습니다. 두 사람도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적응할 수 있을까? 네. 사실 그게 걱정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어떻게 좀 편해지신 것 같아요. 어때요? 처음 3일은 네. 썼다 벗었다 했었거든요. 그렇죠. 좀 어지럽죠. 근데 예. 3일을 연속으로 네. 안 벗고 써봤는데, 벗겼었는데. 네네네. 그래서 아. 지금은 적응된 것 같아요. 저희가 양쪽 도수를 다 넣지는 않고요. 네. 한 단계씩 줄여가지고 양쪽의 도수 차이를 최대한 이제 네. 없도록 네. 최대한 나지 않도록 좀 맞춰놨습니다. 아, 네.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큰 성희님은요. 두 안경 아래 도수 차이를 최대한 적게 만들어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안 낀 모습으로 세상을 볼 때 사람들 얼굴 윤곽도 한 번에 못 알아보고 그렇죠. 좀 흐릿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이렇게까지 선명했었나. 이제 잘 알아보시겠네요. 오시면. 네네. 남편 너무 잘 알아보고요. 그리고 산책할 때도 이 맑은 정도가 네. 엄청 선명하니까 좀 삶의 질이 올라갔다고 해야 되나? 네, 좀 아름답게 보여요. 네. 다행이십니다. 네. 열심히 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주 동안 눈모음 운동을 열심히 해온 경식님은 조금 긴장한 모습인데요. 검정 네모 박스 바깥으로 벌어졌던 경식님의 외사이 검사 결과는 좋아졌습니다. 많이 모아졌네요. 이제 지난번보다는 많이 좀 좋아진 좋아졌어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눈을 모아주는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눈 운동도 열심히 하셨나요? 제가 권해드린 대로. 근데 처음에는 네, 예. 이게 가까운데 이렇게 볼 때는 이 양쪽이 막 당기고 아팠거든요. 맞아요, 땡겨요. 근데 요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이제 네, 그 맞습니다.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네, 얼마나 이게 되겠어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이 결과를 보니까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처음 제가 그 외사이라고 제 눈을 이제 보고 솔직히 충격이었죠. 어떻게 저렇게 수가 있지? 아, 저는 이번 기회에 제가 부등시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진짜 그러면 정확한 검진과 정확한 처방을 받아볼 걸 너무 긴 세월 동안 방치를 해왔었구나. 좀 약간 그 자책감도 사실은 들었어요. 내가 뭔가 불편한데 야 단순히 건조증이겠지, 단순히 노안이겠지 하고 적절한 진단 없이 병을 키웠을 경우에는 우리가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한 가지는 1년에 한 번 정기 안과 검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돌을 얹어갖고 머리를 막 짓 눌러갖고 막 압박이 돼서 오는 통증. 계속 뭔가 뭉쳐 있어요. 계속 목 쪽에서. 너무 아파서 잘라버리고 싶어요.
아프세요? 아우, 예. 여기 통증 있으셨어요? 아우, 많아요. 정말 심각한 경우는 팔다리에 마비가 오거나 소대변이 새거나 하는 정말 안 좋은 결과가 올 수 있겠고요. 목 디스크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어떠세요? 아우, 편안한데요. 고개를 위로 지그시 젖힙니다. 지그시. 승모근 쪽 있죠? 튀어나온 부분. 너무 잘 어울려.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내 몸이 변해 있더라고요. 통증이 없어요. 지금은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많이 견딜 수가 있어요. 건강 가전의 명가 오쿠에서 올스텐 두유 제조기를 드립니다.